안녕하세요, 바이크 포워드입니다. 오늘 촬영하는 영상은 타이어를 좀 쉽게 장착하는 방법이랑 탈거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촬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나는 타이어 장착하기 쉽거나 또는 어렵거나 라고 얘기하시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장착이 쉬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차이도 왜 나타나는지 한번 안내를 먼저 드려볼게요. 그리고 영상에 나오는 장착이 쉽다, 어렵다 기준은 제가 타이어를 장착할 때 주걱을 쓰냐, 안 쓰냐로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착이 왜 어렵고 쉽냐 보다 장착 방법을 빨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타임라인 설정해 놓을 테니까요. 뒷부분부터 영상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 림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중간에 보시면 움푹하게 여기 파여 있는 부분, 여기 이 부분이요. 여기를 림 베드라고 합니다. 여기 형상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타이어를 좀 더 쉽게 장착할 수도 있고 조금 난이도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르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림판으로 일단 림 단면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살표 방향의 림 베드 형상에 집중해 주시면 되고요. 1번처럼 깊고 넓게 파여 있으면 장착이 쉽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이런 휠 같은 경우 넓고 깊죠. 2번, 넓은데 깊이가 얕아요. 스페셜 로발이나 DT도 최신 모델 중에 베드 형상이 이런 모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 빡빡했던 것 같아요. 3번, 깊이는 깊은데 좁아요. 많이 사용하시는 포가차의 휠 SES, MB SES입니다. MB 프로 같은 경우에는 베드 형상이 조금 바뀌어서 장착이 쉬워 보이던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지 못했는데 아마 좀 더 쉬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타이어를 쉽게 탈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의 비드, 타이어 비드는 여기를 얘기합니다. 여기 끝부분, 여기 비드를 중간으로 몰아서 여유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림 베드가 얕거나 좁으면 여유 공간을 조금밖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가는 한 가지 포인트가 되고요. 얕고 넓은 모델보다 깊고 좁은 모델이 더 난이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거기에 플러스 큰 차이는 아닌데 뚱림의 경우도 약간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포인트는 타이어입니다. 클린처, 튜블리스, 레디 등 타입의 차이는 개인적으로 클린처는 뒤에 안내드릴 장착 방법으로 해보시면 타이어 주걱 없이 어느 모델이든 장착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요즘에는 튜블리스 세팅을 많이 하시는데 튜블리스 레디 타이어는 브랜드마다 난이도가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내에서 모델마다 또 나뉩니다. 타이어의 둘레, 비드의 두께에서 오는 미세한 차이들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주는데 최근 작업한 모델 중에는 피렐리에서도 P0 RS 모델, 이 모델은 작업할 때 휠에 따라서 주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었고, 컨티넨탈, 슈발베, 비토리아, 미쉐린 등 나머지 브랜드의 타이어들은 큰 어려움 없이 주걱 없이도 장착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튜블리스 레디나 튜블리스 타이어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작업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 5000 컨티넨탈이죠. 컨티넨탈 5000, 지금은 컨티넨탈 S 5000, 지금은 컨티넨탈 5000 STR이 나오죠. 과거에는 한 6년 전? 그게 18년도에 모델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5000TL이라는 모델이 있었습니다. 걔 같은 경우에는 튜블리스 레디가 아니고 튜블리스 타이어였거든요.
휠은 슈퍼팀, 할루스? 슈퍼팀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진 않고 뭐 여튼 베드가 림에 베드가 좁고 얕았어요. 그래도 뭐 어떻게 한쪽은 설치를 했었는데 반대쪽을 설치를 하려니까 타이어를 다 꼽으니까 한쪽이 거의 뭐 이만큼이 안 꼽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손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정도의 텐션이었고, 휠도 카본 휠이었고, 주걱도, 타이어 주걱도 같이 사용을 했는데, 그 타이어 주걱 같은 경우에도 두 개나 깨지면서 그냥 작업을 포기하고 다른 타이어로 장착을 안내 드린 상황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 사설이 좀 길었고요. 타이어 장착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리 알려드릴 게 있는데 이게 타이어를 잘라낸 단면이고 여기 끝에 하얀 점 같은 부분 여기가 비드입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영상뿐만 아니라 다른 타이어 장착하는 영상들 찾아보시면 거기서 하는 말들이 타이어를 휠에 중간으로 밀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타이어가 이렇게 생겼죠.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잡아서 오므리면은 비드가 모이잖아요. 이 부분을 타이어, 휠, 림의 베드 이 부분, 이 중간에 글씨 써져 있는 이 부분으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중간으로 몰아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 비드가 들어간 양만큼 반대쪽에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타이어 장착이 더 쉬워지는 겁니다. 처음에 타이어를 까면 이렇게 접혀 있는 거를 펴서 동그랗게 타이어 대충 타이어 모양을 좀 갖춰주고요. 타이어 모델은 슈발베 1, 프로 1 아니고 슈발베 1 튜블리스 타이어입니다. 이렇게 펴시고 처음부터 비드를 넣으면서 가는 방법도 있는데 좀 더 쉽게 넣는 방법은 타이어 안에 림을 넣어주세요. 이거는 큰 힘 안 들여도 그냥 자연스럽게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타이어 안에 림을 넣어주세요. 아직 비드는 안 꼽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타이어 로우 같은 경우에는 밸브의 중간으로 맞춰주시면은 보기에 좋겠죠. 기능상 문제는 없습니다. 어디 가 있어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타이어 처음에 꼽을 때는 밸브의 반대편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아까 앞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타이어 비드를 림 베드 중간으로 몰아야 쉽다고 했잖아요, 장착이. 근데 밸브가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공간을 밸브가 차지하고 있겠죠. 그래서 비드가 중간으로 잘 몰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반대쪽에 마무리할 때 텐션이 더 강하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밸브의 반대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쪽은 그 중간으로 몰아넣은 상태에서 타이어를 꼽으시면은 크게 힘 안 들이고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대부분 남은 반대편 꼽다가 힘들어서 못 꼽으시는 상황이 상당히 많죠. 일단 처음에는 힘 안 들이고 들어가는 데까지 이렇게 천천히 타이어를 꼽아주세요. 그럼 이제 한 이 정도가 남죠. 이거를 요령 없이 힘으로 막 하다 보면은 땀만 뻘뻘 흘리고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 위에 이쪽을 꼬집듯이 잡으세요. 이렇게 양손으로 잡으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타이어 양쪽을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비드가 림의 중간으로 딱 몰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꾹 잡고 밑으로 쭉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밀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면은 남은 게 한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이때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밀면은 쏙 들어갑니다. 지금 보여드린 타이어랑 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휠도 림 베드가 깊고 넓어서 잘 들어가는 휠이고, 타이어도 슈발베면은 잘 들어가는 편이라서 너무 간단하게 좀 장착이 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거대로 작업을 하시면은 지금처럼 큰 어려움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영상에 찍어서 보여드리는 핵심 포인트는 항상 여기 있는 타이어 비드 끝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오므려진 상태에서 림의 중간으로 딱 몰아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 당연히 타이어 종류나 뭐 림의 종류에 따라서 난이도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주걱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방법으로 한 다음에 주걱을 쓰시면 훨씬 편할 거고요. 이번에는 클린처 타이어 장착 방법을 좀 안내를 드릴 거고, 튜브가 들어간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TPU 튜브 뭐 사용하던 거 가져왔고요. 얘도 이미 조금 늘어나 있어서 살짝 좀 번거롭긴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TPU 튜브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어느 정도 넣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편하고요. 사실 부틸도 약간 넣어놓고 하는 게 좀 더 편합니다. 이렇게 접혀 있는 상태로 넣게 되면은 그 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가지고 조금 바람을 넣고 해주시면 되고, 컴프레셔로 바람 넣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약간 칙 해서 이런 식으로 딱 모양만 만들어질 정도로 진짜 조금 넣는 정도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만 만들어주세요. 지금 찌글찌글한 거 보면은 바람이 정말 얼마 안 들어갔다는 거 알 수 있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줄 거예요. 아까 이거는 타이어는 클린처 타이어 아니고 그냥 듀얼리스 타이어 반대쪽 꼽아 놓은 거.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드릴까요? 타임라인 나눠서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뺐습니다. 뺐고 타이어 꼽으실 때는 타이어를 먼저 타이어 안에 림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쉽게 들어가요. 힘 안 들여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한쪽 넣을 때는, 클린처 같은 경우는 한쪽 넣을 때는 뭐 밸브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 먼저 넣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밸브 쪽을 먼저 넣든 반대쪽을 먼저 넣든 이렇게 넣은 상태로 비드를 중간으로 몰아주면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쉽게 들어가겠죠. 반대쪽 이렇게 딱. 그럼 이미 한쪽이 들어갔습니다. 남은 건 반대쪽이고, 이 상태에서 튜브를 가져와서 밸브를 이렇게 당기신 상태에서 밸브를 넣어주고, 윗부분을 당겨서, 왜 다 안 들어가? 이렇게 해서 먼저 넣어준 다음에 천천히, 바람을 조금 넣어야 편하다고 안내를 드렸죠. 지금은 반대편 타이어 바로 안 꼽을 거예요. 튜브부터 일단
밀어 넣으면은 이렇게 안 꼽혔는데, 타이어는 안 꼽혔는데 튜브는 그 베드 깊이에 따라서 그냥 바람 넣어 놓으니까 알아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대쪽, 이제는 밸브 반대쪽에 이렇게 넣어줘요. 반대쪽부터 지금 손 모양 보듯이 이렇게 천천히 그냥 힘 줘서 되는 데까지만, 너무 큰 힘 안 들어간 상태에서 되는 데까지만 이렇게 비드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럼 어느 순간 얘가 약한 힘으로는 안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때 이 반대편 윗부분, 밸브의 반대편 안 들어간 윗부분 이쪽에 손을 이렇게 꼬집으세요. 꼬집는다는 말은 비드를, 타이어를 잡아서 비드, 이렇게 베드 중간으로 비드를 몰아주세요. 그리고는 아래로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아까 튜블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강하게 받치고 이렇게 내렸는데, 클린처는 강하게 받친 상태로 쭉 내리게 되면은 안에 이쪽이 눌려서, 이런 식으로 눌려서 펑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게 이렇게 누르면서 장착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중간으로 몰면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바람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중간으로 몰아도 잘 안 들어가요. 그럼 그때 바람을 좀 빼주는 겁니다. 한 이 정도 놓고 바람을 빼주는 이유는, 처음부터 바람을 뺀 상태에서 넣게 되면은 이쪽 비드 쪽이 튜브가 끼어가지고 나중에 바람 넣을 때 뻥 하고 터지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바람을 뺐으면 다시 위에서 조금씩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또 꼬집으면서 중간으로 위에서 쭉 꼬집으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이 생겼죠, 이만큼.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힘으로 제껴주는 겁니다. 따닥 하면서 들어갔죠. 이제 바람 넣기 전에 또 중요한 확인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넣었으면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쪽만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비드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쪽에는 튜브가 씹혀 있는 거예요, 살짝. 그래서 밸브를 잡고 먼저 안쪽으로 쑥 밀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시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그 씹힌 부분을, 밸브를 밀어서 한번 빼주고 다시 당겨주고, 그 다음에 이쪽 비드에 튜브가 꼈는지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한 바퀴 쭉 돌려주고요. 타이어가 처음부터 장착돼 있던, 튜브 넣기 전에 장착돼 있던 부분을 확인해 줄 필요는 없어요. 거기는 이미 그 타이어가 꼽혀 있는 상태로 튜브가 들어간 거고, 반대쪽은 튜브가 먼저 들어가고 타이어를 꼽다 보니까 튜브가 씹힐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확인을 다 했다 하면은 먼저 이 밸브 너트를 먼저 잠궈 주세요. 얘를 먼저 잠그는 이유는 바람 넣을 때 꾹 누르게 되면 얘가 뚝 들어간 상태에서 또 바람이 부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씹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밸브를 적당히 잠궈주고 바람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장착만 잘했으면 이렇게 그 TPU라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컴프레서 쓰는 거는 큰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마지막에 확인해 주실 거는 이쪽 보면 타이어가
완전히 비드가 잘 빠져나왔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쪽 비드 선이 보이는 모델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이거를 못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휠을 잡고 굴려 보시면 얘가 꿀렁꿀렁하지 않으면 잘 장착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비드가 잘 안 잡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타이어가 울렁울렁울렁 이렇게 작동을 하니까 항상 마무리 하실 때 돌려보시거나 옆에 비드 선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장착이 잘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휠 타이어 장착 방법을 안내 드렸는데 이번에는 탈거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처음엔 당연히 바람부터 좀 빼야겠죠. 크게 힘 안 들이고 빠지는 데까지 쭉 빼주세요. 그리고 휠에서 림에서 타이어를 비드를 빼줘야겠죠. 빼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잡고 작업을 하는 편이고 뺄 때는 비드랑 타이어 비드랑 림이랑 사이에 이렇게 엄지손을 이렇게 잡고 반대편은 그냥 림을 가볍게 이런 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잡고 안쪽으로 그냥 꾹 미는 거예요. 중간을 꾹 똑 하고 빠졌죠. 그리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드를 쓱 내리면서 빼주면 됩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빼주시는 게 좋고요. 한쪽만 빼고 타이어를 튜브를 빼거나 타이어를 탈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 제일 초반에도 설명드렸지만 타이어를 장착하고 뺄 때는 그 비드를 림 중간으로 몰아주는 게 여유 공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작업하시는데 훨씬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비드를 다 빼면은 또 이렇게 중간으로 몰려 있죠, 타이어가. 그러면 공간이 많이 남아요. 이 상태로 손으로 클린처 타이어였으면 손으로도 이렇게 당기면 빠졌을 겁니다. 지금 튜블리스 타이어라서 이만큼 제껴지거든요. 양쪽 비드를 다 빼놨으니까요. 전부 다. 그러면은 이만큼 제끼신 상태에서 타이어 주걱으로 살짝만 찔러주세요. 이거를 많이 쿡 찔러버리면은 안에 있는 튜브가 쿡 찍히면서 펑크가 다시 나겠죠. 뭐 이미 펑크 나 있는 거를 빼는 거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딱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끼면은 바로 나오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잘 벗겨지는 애들은 굳이 손으로 안 누르고 앞으로 밀거나 뒤로 당기거나 해서 빼면 되는데 잘 안 벗겨지는 애들은 이거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요. 여기 주걱이 처음 들어와 있는 위치 따라서 그냥 이렇게 옮겨갑니다. 뒷부분이 다시 빠진 비드가 다시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으로 윗부분을 이렇게 눌려줘요. 그리고 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따라가고 쭉 빠지게 되죠. 한쪽만 이렇게 간단하게 빼주시면 튜브는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 반대쪽 타이어는 다 중간에 몰아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얘는 약간 엄청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잡아서 빼기가 편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탈거하시면 됩니다. 사설이 좀 길어가지고 영상도 같이 길어졌는데 타임라인 설정해 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부분 딱딱 잘라서 확인하시면서 작업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작업하다가 궁금한 거, 타이어 작업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안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거 외에 타이어 장착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기회 될 때 한번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바이크 포워드였습니다.